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무기 체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다보는 시각을 좀 더 넓게 만들어 드리죠. 자, 오늘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군의 동계 대공세의 선봉입니다. 미국의 M1117 가디언 차륜형 장갑차인데요. 가디언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갑차입니다. 이걸 미국이 지금 수백 대 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긴급 군사 지원 패키지의 핵심은 바로 M1117입니다. 우리 창고에 이거 많아, 갖다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자, 이 장갑차인데요. 이게 미국의 창고에, 안 쓰고 있는 창고에,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10년, 10몇 년 이렇게 된 비교적 괜찮은 이 장갑차가 수백 대가 있다. 400대, 500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갖다 줄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대량으로 갖다 주게 되었는데, 이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여기에서 안정화 작전 할 때 쓰다가 이제는 그 안정화 작전 할 데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줄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2900대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미군보다는 다른 나라가 더 많이 쓰는 장갑차예요. 자, 이거 우리 잘 쓰고 있다. 크크. 덕분에 우리 말이야 기계화 사단 만들었어. 크크. 탈레반 크크.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탈레반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다가 이거 많이 지원해주고, 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도 아주 값싸게 사고,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무려 634대나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그냥 탁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600대가 넘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계화 사단을 2개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막 기괴하게 도색을 하고 휠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력 시위도 하고 또 퍼레이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쓰고 있는가는 좀 이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갑차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태동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고 어떤 성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디언의 태동은 만능, 험비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1980년대의 미 공군인데요. 미 공군 기지 경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지 경비를 하는 미 공군 이 헌병들이 그냥 험비 타고 다녔어요. 왜냐? 여기 미국에 있는 그 기지인데 여기에 미국까지 어마어마한 중화기를 들고 공격하러 올 적군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험비 가지고 위에다가 기관총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험비 타고 딱 좋았는데 모가디슈 블랙 호크 다운 1993년 이 소말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참극을 당해버렸죠. 블랙 호크 다운. 그때 이 험비들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험비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여기 보면 험비 거의 오픈카처럼 타고 다니는데 이거 기관총으로 한번 쓸어버리면 다 죽겠죠. 그래서 이 블랙 호크 다운의 그 모가디슈 참극 이후로 미국은 장갑 험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짝에다가 철갑 덕지덕지 바르고 이 유리도 방탄 유리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강화를 시켰는데 사방에 RPG-7 그리고 IED 또 이런 게 막 판을 치고 있는데, 일단 철판 조금 더 갖다 붙인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험비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의 안정화 작전에 투입해보니까 박살이 나는 겁니다. RPG 맞고. 그래서 여기다가 터렛 갖다 붙이고 펜스 갖다 붙이고 아무리 해봐도 어떤 수를 써봐도 RPG-7 맞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더 센 거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동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1990년대 미국이 개발을 하고 있었던 중에 미 공군이 우리 험비 저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된 장갑차를 사달라.
라고 하니까 미 국방부에서 야, 스트라이크 장갑차 지금 육군이 만들고 있으니까 니들 그거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공군은 야, 스트라이크 장갑차는 일단 너무 비싸고 그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비싼 거 안 한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장갑차 한 개 분대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는 말이야 험비에 그냥 뭐 4-5명 타고 이 기지 순찰하고 기지 방어하고 하는 그런 용도지 무슨 스트라이크 장갑차 타고 그럴 이유 없다. 편제도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장갑차는 됐고 우리 공군 전용으로 만들어 달라. 야, 한국 오산기지에 옛날에 1980년도 이런 거 있었잖아. 캐딜락 게이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V150 코만도라고 하는 장갑차예요. 사륜구동 장갑차죠. 이런 거 사줘. 그런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신형으로 사줘. 자, 이렇게 되었어요. 1995년도입니다. 그래서 미 공군의 요구대로 해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뚝딱 개발을 했습니다. Armored Security Vehicle, 그러니까 ASV, 장갑화된 이 경비 차량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보면 길이는 6m, 폭은 2.6m, 무게는 13.4톤, 26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사륜구동이죠. 최대 속도는 시속 101km, 탑승원은 5명. 아니, 이렇게 큰 장갑차에 5명이 탄다고? 그래서 이 운전석에 1명, 그리고 차장 1명, 그리고 이 무장, 이 터렛 조종하는 이 무장사 1명, 그리고 나머지 보병 탑승원 2명, 이렇게 해서 5명만 타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장갑차인데 왜 이렇게 5명밖에 못 타냐? 내부가 좁아서 더 이상 탈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엄청나게 방어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모듈식 세라믹 복합 장갑을 통해서 이 전면에는 RPG-7 정통으로 맞아도 전면은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물론 엔진 때문에 뭐 차가 작동 안 되고 하는 그런 부수 피해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죽지는 않습니다. 측면 RPG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12.7mm 기관총 정도 맞아갖고는 뚫리지 않아요. 장갑차 치고 꽤 괜찮죠. 작은 장갑차 치고. 자, 무장도 튼튼합니다. 마크 19 40mm 유탄 기관포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해병대가 타는 KAAV-7 상륙 돌격 장갑차 위에 40mm 유탄 기관포 있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 상륙 돌격 장갑차도 있죠. 그거 한 개 들어가고, 야, 이거 한 개 갖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12.7mm M2 기관총 하나 얹어. 근데 12.7mm 이거 갖고도 또 안 되겠다. 자, 동축을 해서 M240 10.62mm 기관총 이것도 하나 얹어. 이제 M60의 구성 모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무장이 40mm 유탄 기관포, 12.7mm 중기관총, 7.62mm 경기관총,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무장이 들어가고, 이걸 포탑에 사람이 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앉아, 포탑은 무인 포탑이에요. 내부에 앉아서 이 스크린 보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좋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가격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싸요. 처음 만들었을 때 80만 달러 스타트. 이야, 뭐 미국 뭐 뚝딱 하면 1000만 달러 이러는데 80만 달러 스타트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꽤 가격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서 공군 전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군이니까 각 기지, 뭐 중동에도 기지 있고 전 세계 미공군 기지 있죠. 그러니까 그 기지 방호용으로 한두 대씩 기지마다 갖다 놓는 용도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대씩 이렇게 납품해 라고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또 이라크 전쟁이 터졌죠. 그런데 딱 들어가서 험비 타고 들어가 보니까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야, 뭐야, 좀 센 거 있어야 되겠는데? 하고 막 찾던 차에 이놈이 이 M1117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M랩, 맥스프로, MATV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새로 개발된 신종 무기들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M117 지뢰 방어도 좀 적당히 되고 하니까 이게 정말 초 대박을 칠 수 있었는데, 왜냐? 맥스프로 이렇게 수만 대 생산되지 않습니까? 초 대박을 칠 수 있었는데 이 텍스트론사의 공장이 뉴올리언스에 있었어요. 이때 2005년도에 야, 이들 3주에 한 대 납품해서 야, 한 달에 56대 납품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 증설해가지고 라인 증설해서 막 찍으려고 하는데 2005년도에 뉴올리언스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그냥 덮쳐버렸어요. 뉴올리언스 다 잠겨버렸죠. 이거 지금 오레곤주 주방위군의 해병대
장갑차가 와서 수륙양용 장갑차가 와서 지금 구조하고 있는 사진인데 우리 한국도 태풍 불었을 때 포항에서 우리 장갑차들이 수륙양용 장갑차들이 구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론 공장이 물에 잠겨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장 복구하고 하는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안 되겠다. 야, 니들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맥스프로, 뭐 MATB 같은 온갖 종류의 M랩 장갑차들이 등장해가지고 수만 대씩 팔아먹었죠. 안 그랬으면 얘들이 수만 대 팔았겠죠. 그래서 이 허리케인 피해 복구하고 급하게 라인 깔아가지고 라인도 5배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스톱. 우리 거 이제 만들었으니까 납품 좀 할게요.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긴급 증설 후에 3년 만에 그러니까 전쟁 끝물에 2,900대를 찍어서 팔았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죠. 그런데 나름 준수했던 가성비예요. 탁월한 기동성. C-17 수송기에 스트라이크 장갑차 같은 경우는 2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6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C-17 수송기 확 실어서 확 많이 갖다 줄 수 있죠. 그리고 강력한 방어 성능. 측면이 12.7mm 기관총 막죠. 정면 RPG-7 막죠. 그리고 지뢰, ID 이런 거 5kg짜리 ID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름 괜찮죠. 그리고 전동식 포탑. 야, 그런데 80만 달러야. 괜찮아, 좋아. 그런데 이게 2005년도부터 팔았으면 엄청 팔았을 텐데 끝물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2,900대를 찍었고 이거 가지고 안정화 작전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죠. 그런데 미국은 더 이상 안정화 작전 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죠. 미국군이 썼는데 이제 공군이 쓴 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 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자기네들이 교류를 하고 있던 국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 이제 자기네들이 안정화 작전 하면서 정부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634대, 이라크에 264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그리스 요즘 이 터키하고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다가 터키 보라듯이 힘실어 주느라고 1198대 대당 1달러 받고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고 콜롬비아 남미에서 친미국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뭐 마약 카르텔 잡아주는데 협조하고 하니까 콜롬비아 290대 줬어요. 그래서 지금 반미 좌파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이상해져 버렸는데 불가리아 10대 주고 코소보 지금 유엔이 지금 관리하고 있죠. 여기다가 또 55대 주고 하고도 500대 가까이 남았어요. 그걸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이런 데 줬던 그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는 겁니다. 왜? 동계 대공세 때 써 하고는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험비 받아가지고 전차 한 대, 험비 2대 이렇게 해서 보전 협동전투 딱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차가 들어가고 이 험비 2대가 12.7mm 중기관총으로 그냥 양쪽에서 갈기면서 들어가고 하니까 야, 마을 하나 점령하는데 이거 수월하네. 이렇게 하던 차에 이 M1117 장갑차는 험비의 아주 상위 호환 버전이죠. 험비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도 비슷하게 타고 그러면서 강력한 무장, 더욱더 강력한 방어력. 그래서 이 M117 장갑차 2대, 전차 1대 이렇게 해서 또 돌격해 들어가면 험비 2대와 조를 이룬 그 부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 동계 라스푸티차 끝나고 12월 달부터 확 치고 들어갈 동계 대공세, 이 헤르손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 엄청난 전공을 올릴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탈환이 선봉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저는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으신 이 M117 장갑차의 성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또 전황, 전과 알려드릴 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